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시간 외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봇 AI 사물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기업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줌 인터넷 모아 데이터 모두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로봇 AI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탑니다. 최근에 또 미세먼지 너무 심했죠. 제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건지 먼지를 들이마시는 건지 모르겠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어도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주말 동안에 짙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상승한 종목에는 하츠 그리고 크레넨사이언스가 있는데요. 5%, 2%대 상승했습니다. 시간 외 종목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사실 금요일에 이슈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금요일 시장에서 집단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임플란트 임플란트 쪽에서 리콜이 들어왔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좀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시장 마감 후에 좀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으로 좀 시간의 강세를 일으켰고요. 특히 뉴스에 대해서 좀 파고들자면은 이 기존에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량 리콜이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하지만 이 사실 뉴스에 대한 좀 사실로서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한 결과 특히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시술에 들어가는 기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엔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니고 특히 독일 카보사가 생산한 수술용 엔진에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의 반등을 좀 이끌어 왔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 최근에 좀 호재성 이슈들을 좀 많이 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VBP라는 것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 좀 수혜가 좀 많이 기대가 된다.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한국 같은 경우 좀 단가 자체도 낮은 편이고 특히 유럽 이 임플란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좀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VBP 시행은 오히려 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 KCGI 강성부 펀드에 계속적으로 지분 유입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KCGI 자회사인 그 애프리컷 홀딩스에서 200원대 추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리오프닝의 마지막은 임플란트다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에서도 임플란트 업종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모멘텀도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8천 원,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 그리고 상승을 봤을 때도 노이즈가 없어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게요. 사실 이 수출 데이터에 있어서는 11월까지는 이 임플란트의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저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VBP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 딜러들이 사실 좀 매입을 좀 미뤄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연 그리고 앞으로 그 중국 리오프닝이 아직 정책적으로는 리오프닝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춘절 이후에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가장 연속적으로 담은 키워드는 리오프닝 그리고 은행입니다. 중국인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강세 보이고 있는 리오프닝, 호텔 신라의 주가가 부진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자 외국인은 팔거를 연속해서 매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3분기 수익이 악화되면서 호텔 신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장중 한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요. 지난해 12월 호텔 신라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하더니 이번에는 52주 신고까지 터치합니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강화된 방역 기준 등 여전히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호텔 신라의 면세 그리고 호텔 부문 실적은 모두 전년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은 무게를 뒀습니다.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받은 KB금융도 있죠. 경기 침체가 은행권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린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배당으로 인한 하락분을 일주일 새 빠르게 만회하는데요. 배당락으로 급락을 겪었던 은행주의 주가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더니 은행 지수는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주요 금융지주의 주가도 10%대 수익을 기록합니다. 그 아래에는 이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이크레더블이 있죠. 6일째 그리고 5일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일째 매수세를 받습니다. 외국인의 관심 종목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보실 건가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앞으로 또 눈여겨볼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지금 철강석 수입 가격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반등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한 11월 이전에 한 100불 미만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지금 현재 한 115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반등이 특히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을 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에 관련해서도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철강 산업이라는 같은 경우 이 중국의 경기 반등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 3월 중국 양회가 이 기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3월에 열리는 중국 양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경기 부흥이라는 좀 키워드로 좀 많이 주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봉쇄시켜왔고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좀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중국 양회에 대한 모멘텀이 특히 철강 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작년 하반기죠. 그 비로 인해서 이제 포항 제철소가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도 2023년 특히 이번 1분기부터 포항 제철소가 가동이 정상화된다는 모멘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이라는 본업뿐만 아니라 리튬 쪽으로 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해서 이제 언제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이 2026년부터 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부터 광양에서 리튬 공장이 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모멘텀을 봤을 때 상당히 이 리튬 관련주로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리튬 관련해서 사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관련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적어도 한 10%에서 30%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8만 5천 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6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양회가 기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철강주의 시작의 반등이 될 수 있다까지 전망을 내놔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죠. 기관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가장 연속적으로 담은 기업의 키워드는 리오프닝입니다. 그 안에서 화장품주를 주목을 하고 있죠. 클리오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은 매수합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매출 증가세를 기록한 덕분인데요. 주가도 작년 11월 저점을 찍은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형 화장품 기업의 지난해 매출 예상치가 역성장할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5일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기관은 반도체에도 관심을 뒀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재고 조정을 통한 반등 가능성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아래 4일째 사마 콘덴서를 기관은 매수하고 이틀은 YG 플러스를 사들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말씀해 주시죠.
저는 YG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부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못 갔던 그룹은 이제 YG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21년도부터 하이브에 대한 국내 음반 유통 사업을 좀 실시를 했는데요. 하이브의 이 지분 투자와 동시에 이 하이브의 국내 음반 유통 사업을 좀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21년도부터 하이브에 지분 투자가 있어 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YG 플러스가 이제 YG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2대 주주로서 이제 하이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모멘텀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YG에서 이제 신인 걸그룹이라는 베이비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YG 쪽에서는 걸그룹 공개가 사실 7년 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멘텀이 또 신규 기대감으로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 관련 매출도 꽤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하이브 자회사 관련해서 좀 많이 뜨고 있는 걸그룹 중에 하나가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있고요. 최근에 컴백한 걸그룹으로서 이 뉴진스 그리고 앞으로 컴백할 수 있는 이제 GD라든지 신인인 베이비몬스터까지 신규 음반을 좀 기대를 해봤을 때 이런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방탄이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좀 신기록을 좀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이 싱글 앨범 선 주문량에 대해서 한 80만 장을 돌파를 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라든지 빌보드 그리고 멜론 차트에서도 사실 이전과는 좀 다른 아이돌의 느낌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YG 플러스에 대한 좀 주요 이벤트로서는 사실 뉴진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 YG 쪽으로만 포커싱해서 볼 종목이 아니라 하이브까지 좀 포커싱을 해서 같이 본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8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이브가 YG 플러스의 2대 주주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도 함께 보고 넘어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시 대세인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에 이어서 사모펀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건설주가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실적이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서 사모펀드는 GS건설을 매수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간 외에서도 올랐었던 기업이죠. 사모펀드도 함께 바구니에 담았고요. 가장 아래에는 흥국 F&B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건과일 자연주스 전문 기업이죠. 테일러 팜스를 인수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1분기부터 푸른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매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저희 어떤 기업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흥국 F&B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흥국 F&B랑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페로 나가는 과일 주스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특히 ODM 매출을 하게 되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업종이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좀 자영업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이 흥국 F&B는 리오프닝으로 좀 엮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흥국 F&B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면은 기존의 그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그리고 어떤 그 투썸플레이스 관련해서 이 비치된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이뿐만 아니라 카페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뭐 우리나라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의 실적 개선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 테일러 팜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한 75% 지분을 인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테일러 팜스 같은 경우에는 과일 주스뿐만 아니라 자두, 건자두 이쪽으로 좀 많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쪽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히 주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이 테일러 팜스 부분에서 특히 기존의
건과일이라든지 그리고 과일 주스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본업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요. 특히 이 푸른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포커스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도 사실 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변비 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어 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특히 이 테일러 팜스의 푸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사실 엮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00원,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4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장벽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진출을 하게 되면 수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흥국 F&B고요. 목표가로는 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민 선임주임과 함께 뷰티풀 굿모닝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